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락의 원인과 과거 하락장의 히스토리를 정리하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었지만 절대 포기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날의 히트맵입니다. 차트가 온통 빨간색입니다.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을 나타내니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는 거죠. 특히 그동안 상승 랠리를 했던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7% 하락했고 테슬라는 무려 10%가 하락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정말 극도로 공포가 심해져서 이제 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사까지 내려간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내려갈 자리도 없어 보이네요. 장기 추세로 봐도 작년 10월 이후 고점을 낮춰가며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시장 충격의 원인은 바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중심으로 상호관세라는 명목하에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도 26%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철강과 자동차에는 25%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기업의 이윤을 낮춰서 물가를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당장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도 미국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다음 주 증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행동은 파월이 금리를 낮춰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파월은 관세는 인플레 상승 요인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파월의 풋도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시의 폭락은 과거엔 어떤 이벤트로 어느 정도나 하락했을까요? 과거부터 시간순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무려 89% 하락했던 1929년 대공황과 다우지수가 하루에 23%가 빠졌던 1987년 블랙먼데이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볼 수 있게 된 이후 가장 큰 폭락은 단연 압도적인 낙폭을 보인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에는 리먼 사태라고 부르는 금융위기가 그리고 2020년에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폭락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폭락은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나타난 폭락이었습니다. 리먼 사태까지는 비교적 낙폭이 커서 지수가 반토막 이상 하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연준의 개입과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 등으로 반등 시점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최근 발생한 세 번의 폭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하락과 가장 원인이 유사한 시기는 2018년 트럼프 일기의 미중 무역 전쟁 시기입니다. 이때는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뒤쫓아오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상호 간의 관세를 퍼부으며 상대국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나갔습니다. 이때 나스닥은 약 3개월 동안 25%가 하락하였고 이후 반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봤던 2022년 금리 인상기 하락으로 무려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점 대비 28%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으로 발생한 하락은 어떨까요? 2월 고점 대비 현재 19%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1기 무역 전쟁 때처럼 3개월 동안 25%가 하락한다고 하면 이제 거의 하락은 끝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금리 인상기와 같이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하락을 한다면 아마 올해 연말까지도 하락 추세가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중 뭐가 됐건 증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됐고 결국 리스크 관리를 잘해가면서 오랫동안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 100 지수와 주요 종목인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22년 폭락 이후 반등을 시작해서 엘리어트 파동상 5번의 파동을 거치면서 25년 2월 고점을 형성했고 이후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복합 파동으로 하락 중이며 시지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나 RSI를 봤을 때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지만 완벽한 반등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일단 시장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하락하는 날만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하는 날은 굳이 추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하락이 큰 며칠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아직 장기 저점 추세 라인인 217달러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고 쌍바닥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만약 쌍바닥이 형성되고 224일선을 넘어가 준다면 다음 반등장의 가장 크고 먼저 반등해줄 종목이 테슬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일단은 큰 하락 시 분할 매수는 해볼 만하지만
급하게 너무 많은 비중을 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락 추세선 맨 상단까지는 한번 올라가 주기를 바랬지만 224일선 아래서 저항을 받으며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세선 하단을 터치하고 와야 한다면 80달러를 한번 터치하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224일선을 넘어가면서 완연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것은 리스크 관리상 좋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에 악재가 넘쳐나고 공포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장에 현명하게 분할 매수를 잘 한 사람만이 다가올 상승장에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하락장이 1년을 넘게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로 차트 분석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